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정보 통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신 분들 혹은 곧 이사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정책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 변경과 관련된 신고기한, 지원금 지급, 불법 전입자, 단속 강화 등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2월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신고 의무 강화, 주소지 변경 후 지원금 지급 최대 180만원, 불법 전입자 단속 강화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신고 의무 강화.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신고 기한의 단축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사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14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왜 14일로 단축되었을까요? 기존의 30일 기한은 일부 사람들이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불법 전입자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일이 많았죠. 이제는 14일 이내로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정확한 거주지 정보를 빠르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강력히 유도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소 변경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 변경 신고를 15일 후에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주소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변경 신고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 민원 서비스나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사한 주소지 확인서나 이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경우 서류가 필요 없거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지 변경 후 지원금 지급 최대 180만원. 이번 개정된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주소지 변경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정책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되며 주로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생활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 목적입니다. 지원금은 왜 지급되나요? 이 지원금은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를 가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사 후 발생하는 초기 비용이나 정착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지역에서의 주택 계약비와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자녀 교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이사 후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경제적 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지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소지 변경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은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정부 민원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 이 지원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도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과 건강관리비, 생활비, 주택 계약비, 자녀 교육비, 취업 지원 등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한 후 자녀의 학원비를 지원받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용도에 따라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지원금 사용 범위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 변경 신고 확인서, 이사 계약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원금은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전입자 단속 강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바로 불법 전입자 단속 강화입니다. 불법 전입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다른 곳에 등록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제부터 불법 전입자 단속을 강화하여 정확한 거주지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입자란 무엇인가요? 불법 전입자는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기거나
허위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주소지를 옮기고 부산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불법 전입자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전입자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부는 이제부터 불법 전입자 단속을 강화하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엄격히 시행합니다. 단속 방식은 주기적인 실거주 여부 확인과 불법 전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전입자가 발각되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전입자 단속의 구체적인 예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실제로는 부산에 살지 않음. 이런 경우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지역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의 주소지만 옮겨놓고 혜택을 받는 경우. 지방의 주소지를 옮겨놓고 지방의 취업지원금이나 주거비 지원 등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그럼 불법 전입자 단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전입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정확히 주소지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살고 있다면 부산의 주소지를 신고하고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의 주소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기적인 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업데이트 필수. 주소지를 변경한 후 반드시 주민등록증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지 변경 후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아야만 새로운 주소지가 반영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며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관련 정책에 대해 주요 변경 사항들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4일 이내 신고 의무화 주소지 변경 후 지원금 신청, 불법 전입자 단속 강화, 신분증 업데이트 등을 강조하면서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주민등록지 변경과 관련된 기한과 절차를 꼭 기억하시고 지원금도 놓치지 않도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전입자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정확한 신고를 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